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미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실은 한국이 어제가 구정인가요? 오늘가 미국 날짜로 2월 17일 여기는 저희가 구정입니다.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셔서 여러분 가족의 여러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과 또 형통하심 또 건강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항상 지금 3년 동안 제가 유튜브를 해왔는데요. 그동안 저의 그 테마는 뭐냐 하면은 이것은요 결국은 경제 전쟁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경제 전쟁에 이제 막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에이펙 때 한국에 왔었죠. 그때가 아마 10월 말 11월 초로 기억됩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하고 떠났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트럼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이제 한국에 어떠한 좋은 소식을 줄 것인가? 근데 트럼프는 뭐 시진핑만 만나고 갔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남기고만 아주 mysterious statement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national security is economic security. 지금 뭡니까? 모든 국방과 안보는 뭐입니다? 경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를 확보하기 위한 경제의 안보. 이게 경제가 안보다는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싸우는 Bank of London 이게 무슨 전쟁이죠? 벌써 은행이란 말이 들어간 거 보면 이제 뭡니까 경제 전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National Security is Economic Security라는 말은 얘는 리건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트럼프에 의해서 다시 전수되었죠. 여러분께서 이런 말을 들어봐도 뭐를 알 수 있느냐? 이거는 리퍼블리칸의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26년 중간 선거가 막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미국이 굉장히 춥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그리고 뱅킹 조직들과 결국에는 미국 안에서 내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나바로는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지금 현재 크레딧 카드 이자율이 지금 현재 JP 모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 큰 손들이 지금 30%까지 미국에는 매기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반항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모든 트랜잭션을 크레딧 카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피로 나바로는 이제 굉장한 이 이코노믹 전쟁의 기수로서 트럼프 일기 때서부터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죠. 핍박과 이걸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골드만삭스 누굽니까? 제이미 다이먼드죠. 너는 고리 대금업자 도둑이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미디어에서 써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삐 똔똔하죠. 근데 공식적으로 이제 즉각적인 어택을 했어요. SOB라고. SOB가 뭐냐면 한국말로 기억, 시옷, 기억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면서 너는 피도 눈물도 없는 고리대금 업자 의 도둑놈이다 라고 이제는 하면서 네가 어떻게 감히 내셔널 시큐리티나 경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제 하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제 전쟁이 이제 아주 피크에 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트럼프의 전쟁에 대해서 지금 3년 동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전쟁이 그럼 어디서 끝날 것인가? 저는 여러분께 Federal Reserve에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왜 Federal Reserve에서 끝날까요? Federal Reserve는 1913년 이제 개인의 손 로스차일드 패밀리로 넘어갔죠. 그때부터 사실은 미국에는 경제는 누가 갖고 있냐? 영국 뱅크 오브 런던이 컨트롤하고 있다 해도 자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후에 일어난 모든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 대공황 이 모든 것에 뭐죠? 이 요요에 이 사건이 뱅크 오브 런던이 인발부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퀘스천 마크를 하셔야 됩니다. 승자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는요
것은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chronicle order, 이제 우리나라면 우리 무슨 역사 실록이라고 그러죠. 날짜에 대해서 보면은요, 날짜의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것을 위해서 이제는 미국의 사반티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지금 독립전쟁 이후로 두 번째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독립전쟁은 무엇입니까? Economic sovereignty is a national sovereignty.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경을 봉쇄해서 엑스트라 돈이 다른 나라 사람, 세금 안 낸 사람으로 나가는 방지할 뿐만 아니라 뭐다음 투표권을 이제 내셔널 우리 미국 시민으로만 있게 하겠다 하는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거기에 들어오는 많은 테러, 마약을 방지하겠다. 그래서 국경을 봉쇄하는 거, 봉쇄하기보다는 국경을 컨트롤, 합법적인 이민자만 들어오게 하는 것은 이게 키 엘리멘트,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트럼프는 우선 기술을 잡았는데 그것을 누가 반대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양인이나 또 아프리카 사람들 우리를 갖다가 차별 대우하고 이래서 이렇게 하는 그 뭐 포비아가 있다. 그래서 반대한 사람들이 민주당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선호합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사탕 발림이에요. 여러분이 미국에 오시게 되면 미국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세금이 정당하게 쓰여지는 것을 여러분은 원하시죠. 그래서 세금이 정당하게 쓰여지지 못하도록 타인을 불법적,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이제 트럼프 정책인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민주당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National Security is Economic Security를 위해서 싸우면서 최근에 엄청난 발표가 있었죠. 그건 앱스틴 파일인 것입니다. 근데 앱스틴 파일을 왜 지금 발표했을까? 앱스틴 파일은요, 사실은 그가 2017년에 구속되면서부터 아주 말썽이 많았던 사건이죠. 거기에는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보시는 페데필리아, 또 마약, 그 다음에 휴먼 트래피킹, 인신매매, 이런 것들이 인발부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큽니다. 그들이 정치가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 약점을 비디오화 해갖고 이젠 정치, 경제를 좌우해 왔다 하는 것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요상한 말은 비트코인.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떨어졌죠. 근데 비트코인이 언제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앱스틴이 체포된 다음에, 앱스틴 파일이 두 번째로 1월 31일 릴리즈 된 다음에 비트코인이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담보가 없는 코인이죠. 일종의 이제 라스베가스에 가서 우리가 달러를 주고 이제 바꿔서 이제 하고 다시 이제 교체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사실은 거긴 담보가 없습니다. 1971년서부터 미국은 담보 없는 경제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1980년부터는 마켓이 아주 급사를 타기, 급물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급물격의 하나가 뭐냐면 미국을 디인더스트리얼라이즈 시킨다. 그러면 미국의 산업을 미국에서 임금이 싼 것으로 유출시킴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무엇에 의지하느냐. 물론 기분 좋게 뭐 영화 보고 디즈니랜드 가고 뭐 베케이션 가고 게임 보고 스포츠 보고 막 우리를 엄청 즐겁게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미국은 어떤 나라가 됐냐. 코디펜던트 뭐예요? 서플라이 체인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 남미 뭐 여기 어느 나라도 좋아요. 꼭 중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국이 현재는 중국, 베트남이 가장 많은 프로덕션을 하고 있죠. 거기서 우리가 그 서플라이 체인을 이제는 상대방에게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배를 타고 와야 되죠. 배를 타고 오면 배가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서플라이 라인이 끊깁니다. 근데 물론 이제 고인지 뭐 타인지 뭐 원래 내추럴하게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내추럴이라고 안 하는 그 코비드 사건, 이건 대단한 사건이죠. 코비드 때문에 이제는 학교가 문 닫고 교회가 문 닫고 나라가 문 닫고 배가 스탑되는 아주 엄청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코비드에 대한 엄청난 조사, 절대적인 조사는 아주 맨데토리인 것입니다. 왜? 역사상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것이 만약에 artificially induced 됐다면 이것은 전쟁인 것입니다. 이건 humanity를 향한 전쟁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크로니컬리 모든 일을 아주 조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유머가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천재적인 전략가요. 그를 현재까지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던질 때는 항상 미래를 향한 누앙스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농담과 진담을 섞어서 어떻게 합니까? 적을 무장해제시키는 아주 훌륭한 스킬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성공 때문에 누구를 지금 공격해서 이길 수가 있었느냐? 마침내 이유를 공격해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전쟁은 헤제모니얼 전쟁이고 우리 대한민국이나 동남아나 대부분의 나라는 그 중에 낀 낀세 중간에 낀 전략적인 나라라고 이제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누구하고 싸우나, 트럼프가 누구가 적인가, 누구가 우방인가를 아는 것은 특히 우리처럼 전쟁의 후유증을 아직까지 겪고 있는 나라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제 미미송이 갖고 있는 특유한 이 유추법을 여러분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제 계속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근거한 백업을 가지고 또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크로니컬 오다를 통해서 그의 역사실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전략을 아주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미송이 하는 것은요, 누구한테 지금 현재 듣거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코리안 여자로서 한국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물론 저는 한국의 국내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코멘트를 안 합니다. 왜냐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매크로 입장에서는 제가 컨젝처, 저의 이론을 여러분에게 그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답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물론 2016년에 당선되었고 그동안 탄핵 2번, 러시안 다시에 그때서부터 제가 적극적으로 그를 팔로우하기 시작했는데 2024년 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2026년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근데 세컨 텀 1년 동안에 그는 세계 전쟁 8개를 마무리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 여러분, 종전이 어떻게 되죠? 전쟁은 뭐예요? National Security is Economic Security. 트럼프는 그들에게 뭘 제시했을까요? 너의 전쟁의 원인이 뭔지 알아? 이카노미야. 누군가 한쪽에 너의 반대에서 서플라이를 잔뜩 갖다 줬어. 나는 그게 누군지 알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테레프로 교정시킬 거야. 지금 현재 종전하겠어? Oh, yes, sir. 하루아침에 종전이 8개가 생겼습니다. 왜? Economic security is their national security. 이것을 트럼프가 어디서도 말했어요? 에이펙에 와서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추측을 하시고 전략을 짜실 동안 제가 잠깐의 트럼프의 크로니컬을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초점은 사실 뮌헨 시큐리티 회담에서 루비오가 말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백그라운드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45년 전에 한국을 떠나서 100% 미국 회사만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너무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한국말이 자꾸 어떤 때는 좀 헛나오는 데가 있는 걸 여러분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빨리 안 나올 적에는 또 영어가 나오는 이유는 습관상 제가 한국에서 산 시간보다 미국에서 산 시간이 2배가 더 많다 보니까 그런 오류에 여러분 용서를 구합니다. 트럼프는 지난 8월 15일 2025년에 아주 역사적인 회담을 하였습니다.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을 평화회담으로 빨리 종전짓자. 종전이 아니고 휴전 안 하면 생션 때리겠어. 막 이제 연막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미디어가 무슨 뭔 말 하려나. 근데 8월 15일 둘이 만날 때 아이러니하게 1945년 8월 15일, 2025년 8월 15일 그 누앙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알래스카였다는 것이 굉장히 뜻이 있죠. 그래서 제 전 유튜브를 알래스카 회담에 대해서 리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월 15일 만나서 뭘 했냐? 야, 너랑 나랑 친구야. 우리는 우방이잖아. 알래스카 거기 60km밖에 안 떨어졌어. 너랑 나랑. 그래서 우리가 같이 경제 개발을 하자. 해저 터널을 지금 현재 베링 해협으로 밑으로 뚫자. 이딴 얘기만 하고 그냥 핑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평화회담을 안 하겠다고들 난리를 치니까 만약에 평화회담 사인하면 무기를 무장해서 우크라이나가 또 계속 싸울 거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야 벌써. 우리가 여기서 그냥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놈이 둘이 합의점을 봐라.
하는 것이 8월 15일 평화회담. 근데 그때는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기억을 시켜드리는 일은 이게 한국 역사와 너무 깊이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왜 8월 15일일까? 이제 8월 15일 날 만나갖고 둘이 오히려 친구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협약, National Security, Economic Security라는 것이 결정되었죠. 그래서 파이프를 누가 뚫느냐? 일론 머스크한테 뭐 시작을 하자,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 후에 에이펙 회담이 있었죠. 그럼 에이펙 때 트럼프는 한국에서 누구를 만났냐?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그때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죠. 우리는 기대했지만 별로 우리가 원하는 기대감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에이펙에서 트럼프는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자마자 발표된 게 무엇입니까? 12월 3일 날이죠. 트럼프가 전후무후한 미 역사상에 그 뭡니까? 정말 전후무후한 엄청난 파격적인 National Security Strategy, 미국의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뭡니까? National Security, 그러니까 NSS라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NSS를 발표하면서 완전히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동안 미국에서 잊혀졌던 먼로이즘. 먼로주의가 뭡니까? 미국은 누구예요? 영국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경상도가 한 주가 오 마이 갓 대한민국 안 할래. 도망쳐. 혹은 독도에 갔어. 혹은 어디에요? 제주도에 갔어요. 나라를 하나 만들었어요. 저것들 때려, 죽여. 이제는 공격. 저한테 서플라이 끊어.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1776년서부터 영국은 지속적으로 펴왔습니다. 언제까지? 1940년대까지 공식적으로. 근데 그때는 뭐 영국이 이미 피폐돼서 쫓기는, 나치에 쫓기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미국의 SOS를 치게 되었죠. 어쨌든 간에 이 영국이 보니까 이 새로운 일종의 쌍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귀족이 아니니까 지금 도망가서 감히 킹 조지를 반항해서 나라를 만들어서 저렇게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는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는 몬로 닥트린이라고 하는데, 몬로 닥트린을 다시 할 뿐만 아니라 오 마이 갓, 내셔널 시큐리티에 역사상에 없는 새로운 첫 번째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새로운 콜5 우방을 누구로 만들었냐?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인도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지금 현재 헤제모니아,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충돌에서 낀세에서 고생하면서 희생을 당하던 일본도 희생자입니다. 나가사키, 히로시마 많이 죽었죠?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인도 250년 지배해서 모조리 뺏겼습니다. 중국 마약으로 완전히 박살났죠. 그 다음에 러시아는 로일 전쟁, 프락전 전쟁 이렇게 해서 박살났어요. 물론 나치도 쳐들어가고 하여튼 이 모든 희생자가 모여서 지금 어떻게 미국의 코우방이 됐어요. It's a very important 단어예요. Core nations, core five nations. 거기에 누가 뺑 둘러싸고 있는데 나라가 한 개 빠진 게 코리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하면 뭐입니다. 그럼 도하고 뭐를 우리가 어떻게 뭐로 만들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의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미송의 전략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트럼프는 그걸 발표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두로를 체포했어요. 마두로를 체포한 이유는 마약 위에 뭐가 있다 그랬죠? 마약 이꼬르 은행이야. 은행에 돈이 어디가 있어요? 마약 그렇게 많이 팔아서 1년에 10만 명씩 죽는데 그 돈 다 어디로 갑니까? 마약 전쟁 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들어온 인필터된 범죄자의 전쟁 뿐만 아니라 선거 똔똔똔똔 전쟁이라고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마두로는 끝까지 다 협조하겠다. 왜 협조할까요? 마두로를 인질로 잡은 것은 결국에는요, 2020년에 선거를 다시 리비짓 하겠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발표를 했어요. 어디서요? 유엔사나 우리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도 계속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마두로를 체포하고 즉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트럼프가 너무 놀라운 일이죠. 아니,
드러그 딜링을 하고 휴먼 트래피킹을 하는 마두로를 체포하는데 나는 유엔의 도움을 받은 게 없어라고 이제는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나자마자 1월 5일 날 66개 NGO를 탈퇴했어요. 근데 여러분 66개 NGO가 무엇이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오늘은 정보를 많이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66개는요. 센서를 안 받아요. 내셔널 시크릿 센서를 안 받아요. 그중에 31개가 UN 산하인 것입니다. 유네스코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거에서 탈퇴했어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들은 미국의 내셔널 시크릿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자금을 차단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충격적이시죠? 우리가 알건 유엔이 우리를 도와줬는데 트럼프는 유엔 자금을 차단하고 유엔을 계속 비방하고 있다. 지금 현재 미국의 25 밀리언의 사람이 밀려 들어오는데 거기에 인테그럴 파트가 유엔이었다고 2년 전 유엔에서 이제는 고발했습니다. 유엔 네가 그랬지. You are part of it. 그 다음에 전쟁 날 때 지금 가자의 전쟁 끝났는데 가자 전쟁에 너희가 평화를 위해서 컨트리뷰트 한 것이 뭐야? 라고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의 유엔의 기능은 굉장히 쇠퇴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자마자 이제 앱스틴 파일이 1월 30일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다보스 포럼 1월 20일 날 트럼프는 보드 오브 피스 유엔이 이제 쓸모 없어. 기능이 없잖아. 기능을 못 하잖아. 안 하잖아. 돈만 쓰잖아. 그래서 결국엔 트럼프는 뭐야? gradually 유엔을 없애겠다는 얘기죠. 혹은 쇠퇴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 보드 오피스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나라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월 30일 날 앱스틴 2차 발표를 해서 이 크로니컬 오다에 이는 아주 전략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나빠 세계평화를 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이제는 인신공격합니다. 근데 앱스틴 파일이 발표돼서 35,000개 파일이 발표되자마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거기에 누구? 영국의 미국 대사? 미국에 파견된 영국 대사.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또 마이크로소프트 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이 엄청난 이름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속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세계 산업하고 관계가 있구나. 근데 이걸 어디서 발표했냐? 다보스에서 먼저 손을 대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앱스틴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앱스틴의 1만 인파는 엄청난 파장을 가고 영국을 휘둘러 대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의 스타머 수상이 이제는 해고되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파워가 미스터 로라는 사람이 나와서 신당을 오늘 1월 지금 2월이죠. 2월 13일 날짜로 영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을 창설했습니다. 이 이유는 어떤 여파에서 옵니까? 이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깐 업데이트를 드린 것은 앱스틴이 우리한테 밝혀준 것이 뭐냐. 이들이 바로 소화성애를 할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마약, 은행에 관계됐을 뿐만 아니라 인텔, 정치, 은행에도 관계됐구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디스클로저죠. 근데 이 사실을 밝히기를 계속 추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민주당이에요. 빨리 파일 내놔. 빨리 파일. 거기 트럼프 있지. 트럼프는요. 이 사람이 PDF 파일로 하자마자 없었습니다. 그 전에 이 사람을 패대로 잡기 위해서 누구를 했어요? 그 앞에 있는 여자, 지금 감옥에 들어간 여자를 이제 트럼프가 기소하기 위해서 전략을 쓴 것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트럼프 잡으려다가 본인이 잡히는 민주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왜 일어났을까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영국에서 빠져나간 대영제국 경제권에서 빠져나간 그래서 새로 일어서는 신흥제국 미국 을 영국이 컨트롤하겠다가 키 테마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라 그래요? 이걸 딥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딥스테이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공산당, 독재 간단하게 말하면 영국 뱅크 오브 런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하고 있어요? 1977년에 청사진을 만들었어요. 그 청사진을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The Alternatives of Monetary Disorder. 이거는 말부터 너무 무섭죠. 뭐야 이건 뭐야?
새로운 방향인데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금융의 붕괴를 유도하는 새로운 정책, 이걸 누가 만들었냐? CFR이 발표했습니다. 1977년. CFR은 누구죠? 영국에서 말하는 Council of the Foreign Relations죠. 여러분 CFR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만든 경제 컨트롤의 선언은 이렇습니다. A degree of controlled disintegration. controlled disintegration, 이건 뭐냐면 해체를 시키는데 아주 조직적으로 정렬되게, 정비 정렬이라고 그러나요? 군인처럼 정확하게 맞추는 disintegration in the world economy, 세계 경제를 해체하겠다는 거죠. control manner로다. 아주 조직적으로다. is a legitimate 합법적인 objective of the 1980s and may be the most realistic one for the moderat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전 세계를 갖고 있는 이 경제 시스템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죠. 이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CFR의 Council of Foreign Relations는 1922년에 창설되었습니다. 1922년에 또 창설된 게 뭐죠,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BBC, 트럼프는 10 빌리언 달러를 BBC에 고소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가를 보면은요, 달리아마는 169번 나왔어요. 달리아마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That's a very good question. 한 번 유튜브에 생겼죠? 자기 혀에 어린아이 혀를 집어넣으라 그래서 젊은 소년들이죠. 그 키스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럼 노르웨이 또 여인 이제 공주인가 왕비인가 앱신하고 이제 깊은 관계를 맺어서 이제는 이제 완전히 젠틀맨이라고 이야기 많은 바람에 유럽이 지금 완전히 이제 완전히 붕괴 직전입니다. 말로 하면 그 말은 뭐냐면 유럽 자체 각자 나라의 붕괴가 아니라 EU라는 그 Artificial Organization의 붕괴, 그들의 독재의 붕괴, 그들의 아이디올로지는 뭐예요? 글로벌리즘. 바로 딥스인 것입니다. 딥스의 원인이 어디예요? 원론이 어디예요? 근본이 어디예요? EU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 더치와 영국의 뱅크 오브 런던이 있게 되죠. 그래서 대영 제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미 그들의 컨트롤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어떻게 발표해서 트럼프가 돌았구나. National Security Strategy. 누가 빠졌어? 영국도 빠지고 프랑스도 빠지고 독일도 빠졌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충격에 빠진 영국이 이걸 갖다 모으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이제 뮌헨 회담에서 이제 직격탄을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뮌헨 회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짧게 하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또 길어지는데요. 지금의 뮌헨 회담에서 지금 현재 우리의 국무장관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비핵 산업화가 지난 50년 동안 계속됐는데 이것은 유럽의 고의적인 정책이었다. This is actually conscious policy choice. 이건 누가 고의적으로 유도한 것이라고 루비오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비오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No more iron curtain. 아이런 커튼 끝났어. 아이런 커튼 언제 끝났어요? 발표는 누가 했습니까? 1946년 자기를 25 million people을 희생하게 가면서 나치로부터 구해준 소련. 공산당에 대해서 여러분도 공부하시라고 했죠. 소련을 배신하고 어떻게 됐어요? 철의 장막을 설치했어. 너희들 이제 도와준 건 고마운데 굶어 죽어. 아니 공산주의는 살 수가 없죠. 어떻게 삽니까? 국가가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고 그래서 자급자족이 돼야 되는데 뭐를 일하는 건 다 국가 소유. 그리고 배급 나눠줘 누가 일하죠? 아무도 일 안 합니다.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잠정적인 이론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뭐를 선언했습니까? 2025년 8월 15일 아주 아이러니하게 2차 대전이 끝난 날이죠. No more 아이런 커튼. 아이런 커튼 누가 선포했어요? 철칠이 했습니다. 1946년 3월 미국에서 했죠. 트루먼 대통령하고 그래서 참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 그 국무장관 루비오는 어떻게 했냐면 No more global order.
이제 너희가 한 정책은 실패했다. 특히 미국을 망하게 했어. 어떻게 망하겠냐. 산업을 다 외국으로 끌어가.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어요. 1980년대 모든 미 중부에 5대여 중간에 있는 모든 auto 인더스트리, 강철 인더스트리 완전히 박살 해체시켰습니다. 뭘로? 환경법이라는 변명으로. 그래서 트럼프가 자꾸 환경 그린 스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구 보호를 빙자해갖고 지금 현재 잡을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외부로 지금 현재 빨려나가게 파도처럼 빨려나가서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안 들어오면 관세 때릴 거야. 그래서 다 지금 다 도시 기어 돌아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트럼프는 굉장한 이코노믹 베네핏을 받고 있어서 이번에는 군인들한테도 보너스를 1,776불씩 개인마다 주었어요. 1,776불. 1776년 트럼프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1776년 왕권, 전체주의, 컨트롤로부터 벗어났다. 너 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싸워줬기 때문이야. 나는 너에게 선물을 줘. 뭐야? 1776불.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하면 나오는 말이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무엇을 디파이하고 있습니까? UN 아젠다를 디파이하고 있어요. UN 아젠다에서 여러분 더 알고 싶으시면 UN 2030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럽의 벨기에 수상도 바로 뭡니까? 살기 위해서 물론 그렇겠지만은 동의를 선포했어요. 유럽의 빈곤화는 바로 EU의 비산업화 정책이다. 뭐 거기서 제일 직격탄하면서 말한 나라가 어디죠? 바로 독일인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것을 하면서 지금 타이밍을 맞추고 있어요. 어떻게 맞추고 있느냐? 7월 4일 2026년. 그게 이제 독립 250주년 기념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트럼프는 EPA,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에 반대해서 그들의 정책에서 뭐를 만드느냐. 이제는요, 핵 발전소를 3개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요, 물을 어떻게 해요? 휴전을 만들어서 물의 에너지 1번. 그 다음에 석탄을 다시 합법화시켜 석탄을 막 파괴합니다. 그러면 석탄 광부로 일하는 사람은요, DNA 석탄이 들었는지 그것만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탄 광부의 절대 지원. 석탄은요, 하늘이 우리에게 준 가장 좋은 연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완전 연소시키면. 우리 저는요, 컨설팅을 많이 하면서 한국의 천재들 많이 봤습니다. 이 석탄이 거의 완전 연소가 돼요. 그러면 기름보다 훨씬 오염이 없는 완벽한 연료가 되고 그것은 전체가 다 지구 전체가 석탄으로 덮여 있습니다. 연료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처음으로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현재 7월 4일까지 3개를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어부지리로 갑자기 그동안 공산당에 끌려가 있다가 이제는 살아난 나라가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제는 이제 루비오하고 지금 핵 개발을 해서 협정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사실은 EU는 발표를 했어요. 우리 웨스턴이라는 게 서구죠. 서구 중심적의 글로벌 다미넌스는 끝났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서구의 몰락, EU의 몰락, 나토의 몰락, 유엔의 몰락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3년 동안 광고해드리고 정보를 드렸습니다. 마침내 EU는 시인했습니다. Western Global Dominance is over.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현재 뭘 만들었어요? 볼트라는 새로운 이코노믹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환태평양 시대에 트럼프의 콜 5가 다 어디 있습니까? 태평양에 있어요. 유라시아 동쪽에 있어요. 한국의 역할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한국은 어떻게 선점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또 정치하신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Think differently. 어떻게 해요? 모든 전쟁은 경제의 전쟁이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